안녕하세요. 2월 7일 YJ 용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어제 이제 제가 저녁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중고차 딜러가 그 중고차를 허위 판매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이제 환불해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어제 지입사기에 관한 유튜브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꼼꼼히 봤거든요. 보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입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6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했는데 실상은 600만 원을 벌지도 못하고, 그리고 차값은 또 차값대로 또 원래 차값이 1000만 원이면 거기서 이제 더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400, 500 이걸 더 붙여서 중고차를 사게 되고, 그리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소개비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 들어가도 될 돈이 한 400에서 500 정도가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피해가 가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허위로 판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 유튜브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지입을 2번을 했었거든요. 20대 중반에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30대 중후반쯤에 지입을 했었습니다. 이 지입이라는 게 잘 들어가면은 좋은데 또 잘못 들어가면은 뭐 일은 엄청나게 힘들고 또 돈은 돈대로 안 되고, 그래서 뭐 캐피탈 할부를 끼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캐피탈 할부 내고 기름값 내고 차 수리비 내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차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차 가격이, 중고차 가격이 한 600이면은 살 수 있는 차량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차가 없다 보니까 연결시켜줘서 여기 인천에 간석동에 있는 매매단지에 가서 샀거든요. 근데 거기가 간석동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근데 가서 샀는데 사고 나서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차도 6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1000만 원에 주고 사고, 그리고 또 뭐 차 남바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400에서 한 500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보증금을 안 들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도 안 들여주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800 정도가 그냥 어디론가 누군가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 중간에 요거 소개시켜준 업체에서, 집 회사에서 다 먹었겠죠? 이 돈을?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고 원래 이쪽 세계가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뭐 지입을 그만두고 혼자 나와서 용달한 지가 꽤 됐으니까요. 근데 어제 그걸 보니까 이게 중간에 너무 많이 먹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그쪽에서 프리미엄인지 뭐 뽀찌인지 하여튼간 먹은 거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입회사 다닐 때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그분이 이제 면접 보러 오는 것도 제가 다 봤어요. 새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새로 오시는데 면접도 보고
근데 우리 회사의 이제 과장이 이 사람 뽑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으로 해달라고 얘기가 완전히 다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사님이 자기는 못하겠다, 다른 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그 지입회사를 중간에 빼버리고 우리 회사 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차량 남발을 구해올 테니 그 중간에 끼어있는 거를 빼고 나랑 계약을 그냥 위스탁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장 같은 경우는 뭐 그쪽에 빠져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그쪽은 소개만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중간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렇게 해서 직접 계약을 하자. 그래서 직접 계약을 해서 들어오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차를 구하고 자기가 남발을 구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분 같은 경우 중간에서 띄어먹는 돈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왜냐면 남발 비리는 또 보증금이 있으니까. 또 그거 좀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몇백을 아낀 거죠. 일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지입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원래 다니던 직장을 실직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연세가 드셔서 퇴직을 하신 분들, 더 이상 뭐 나를 회사에서 이제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거라도 해서 내 생계를 끌어 나가야겠다 해서 여유 있게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또 캐피탈을 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중간에서 수수료 저렇게 많이 남겨먹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어디 영업용 카페에서 본 글인 것 같은데, 뉴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게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입이라는 제도가 일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미 폐지가 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지입이라는 게 없대요. 일본에서 시작됐지만 이 제도가. 그리고 제가 이 지입이라는 거를 해보면서, 이게 지입 같은 경우는 남바가 제게 아니라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도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은 이야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입회사가 팔렸다는 거예요. 또 지입회사가 팔렸는데 어디로 팔렸느냐, 원래는 이 지입회사가 경기도에 있었는데 저기 뭐 전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여수나 목포나 이쪽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분들한테 남발을 가져오면은 남발을 바꿔주겠다. 지금 경기도 남바인데 전라도 남바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갔는데, 그거 이제 남발을 이제 다 줬죠. 서류 떼어달라는 거 다 띄워서 다 줬는데, 그 남발을 안 주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회사가 바뀌고 손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발을 다시 빌리려면은 추가적으로 600만 원을 내라. 그게 이제 4.5톤 남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처음에는 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 저기 전라도 목포 뭐 이런 데까지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남발을 다 반납하고 당연히 달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발을 안 달아주고 돈을 내라. 그래서 이 기사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어떻게 구해서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남바가 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당장 남바가 없으면 내일부터 일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바를 추가 요금을 또 내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는, 그 지입회사는
이 남발을 그렇게 안 받아간다 그러면 자기네는 또 그 남발을 붙여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또 그만큼 돈이 남으니까 제 생각에는 서로 이렇게 목포에 있는 진입회사가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진입회사하고 회사를 바꾸는 게 아닌가,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한번 이렇게 쭉쭉 당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입이 문제가 참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 규제 같은 거를 제대로 해서 우리 그 화물을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적정한 금액을 중간 수수료로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오늘은 그 남발을 다는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요 부분은 좀 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좀 많이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